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통찰 들어볼까요?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시장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좀 휴장에 들어가서 시장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고 계세요? 어저께 휴장을 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보는 과정에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코피나스라는 사람이 현재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1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1차 합의가 이루어진 진짜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일단락 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코피나스 이코노미스트는 1단계가 냈지만 2단계에서 지적재산권이나 또 2단계 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의 관세, 이 문제가 시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중국과 무역 협상이 되더라도 결국 여타 국가로 이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아마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결국 관세가 신흥국들의 성장을 제한시킬 수 있고 선진국들도 역시 그 영향권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이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영향권에 있어요. 중국은. 그렇다면 결국 중국 성장이 올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공조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점화에 대한 경고가 어쩌면 시장에는 상당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협상을 했지만 미국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뭐 감세라든가 양적을 하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러한 재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거의 다 소멸이 된 상황에서 악재를 호재로 바꿔가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협상. 근데 그거마저도 일단락 되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줘버렸죠. 이렇게 돼버리면 1년 동안 불확실성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IMF의 이 경고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일단 장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아마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화요일, 수요일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차트상 출발자리는 이 자리거든요. 출발자리부터 76일 되는 자리가 수요일입니다.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보죠. 왜냐하면 그거는 왜 보냐면 이 목표치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65에서는 오히려 63, 64, 65 일제에서 빠졌다가 거기서 바닥이 되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76 이상을 가는 경우는 76 정도에서 조정을 좀 주고 90대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일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순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IMF의 경고 이런 것들로서 시장에 자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새롭게 상승시키는 큰 재료는 일단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가능성은 열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값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이 올라요. 오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위험자산인 주식과 같이 오르는 거죠. 근데 주식하고 같이 오르는 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정말 유동성이 많아서 투자할 때가 너무 한정되니까 금을 산다. 아니면 해지 수단으로 금을 사는 거다. 지금 주식 오르는 거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는 어떤 누군 큰 손이 금을 사서 해지라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금이요. 몇 년 전부터 중앙은행들이 싹쓸이를 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값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값 차트 제가 아직 안 띄웠어요. 왜 안 띄웠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금값을 보면서 선 한번 쭉 그어놓은 게 있는데 그 차트 그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저스트하게 맞고 떨어졌죠. 1600불. 근데 보통 경우는 이렇게 해서 원타치로 무너지질 않아요. 다시 옆으로 갑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600불을 넘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근데 과거에 1697불은 개인적 생각입니다. 해지를 걸어도 지나가는 거리가 될 것 같다. 지나가는 자리가 될 것 같고 해지가 아닌 상황에서 유동성이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그런데 금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일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금을 사려면 10%의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우리나라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금과 관련된 어떤 상품을 투자해 본다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옛날에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때 한 사람이 다 매집을 했었어요. 그래다 쫄딱 망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장에 풀었는데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이 어떤 중앙은행들이 여기서부터는 중앙은행들이 매집을 했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매집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승은 단발성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단발성이 아니란 것은 어쩌면은 이 위험자산에 대한 해지 플러스 실제로 유동성도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가치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위험자산의 한계성이 점점 오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코스피가 2300 갈 것 같은 분위기를 딱 주더니 어저께 2277을 찍었죠. 찍고서 1% 남겨놨다 확 밀려서 지금 현재 2249 이렇게 됐죠. 퍼가 지금 12배인데요. 거의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가 그만큼 올라가거나 PBR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 실적이 못 받쳐주는 상태에서 퍼만 올라간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한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코스닥도 뭐 같이 무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코스피는 주도주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 30% 어떤 시가총액 이게 한정된 거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 연출되는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3%에 대한 버거움이 일부 물량을 출회시키고 그것이 30%를 맞추면서 그다음 오른 거에 대한 일시적 조정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갭이 5개예요. 갭이. 갭 5개는 제가 주식을 한 이래 종목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가불방적 같은 거 점사거나 막 갈 때는 봤는데 시장을 나타내는 코스피에서는 갭 5개는 본 적이 없어요. 갭 3개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갭 4개가 출현하고 5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의 부담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상황이 돼서 갭을 메워주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갭이 어느 정도 메워지는 상황에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높은 고지를 갈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조정이 점차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정이 나와도 참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다라고 앞서 이제 돈 잘 버는 증권맨 코너 끝나고 박근영 차장께서 떠나기 전에 남긴 한마디였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다, 설 명절 앞두고 있어서 현금화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서 그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연초에 뭐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핑계거리를 찾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오늘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MTN과 함께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0시 5분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